미국과 이란 사이의 불안정한 휴전이 수요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 상황도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은 그 중요한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대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강행하자 이에 대응해 토요일에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밤새 해협이 미국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폐쇄된 상태임을 거듭 강조하며 해협에 접근하는 것은 적과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 이평소에는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 수로에 대한 새로운 공격은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전쟁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양국을 다시 충돌로 몰아넣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선출된 이후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주말에 해군이 적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그르 칼리바프의 말입니다. 그들이 기뢰 제거함을 보내려 했던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단호히 대응하며 이것을 휴전 위반으로 보고 휴가 행동 시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대치 단계까지 갔지만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협에서 어떤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협의 통제권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미국 대표단에 우리는 이 국경에 있으니 더 다가오면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좀 잔꾀를 부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테헤란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대화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 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최신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의 대표들이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갈 것입니다. 이란은 최근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상한 점은 이미 우리의 봉쇄로 해협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돕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들은 해협이 닫히면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게 됩니다. 미국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선박들이 지금 화물을 싣기 위해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덕분이죠. 항상 강한 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다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의 최근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주년간 해온 대로 조금 건방지게 나왔고 아무도 맞서지 않았지만 우리가 맞섰습니다. 그들은 해군과 공군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도자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걸 강제적인 정권 교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해협을 봉쇄하려고 했죠.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선임 특파원 오웬 알트만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이 좋은 결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더 이상 착한 사람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최근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도널드 트럼프죠, 베니타. 맞나요? 한편으로는 회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담에 대한 낙관론과 합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 수단을 과시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전쟁 중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도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이 위험을 꺼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알게 된 모든 것에 따르면 이란이 반드시 위험을 회피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상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더 진지한 논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미국이 이란이 봉쇄를 집행하도록 돕고 있다는 부분처럼 진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니타, 봉쇄는 서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맞죠? 이란의 봉쇄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이란과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이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 시행하는 봉쇄를 돕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란은 전혀 다른 주체들을 상대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트윗에서 주장한 더 큰 논지는 대칭성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미국은 대칭적으로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도, 즉 이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더 진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는 이란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보다 먼저 항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말했듯이 이란이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계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를 해야 하는 쪽은 이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협상팀은 월요일 밤 이슬람마바드로 향합니다. 트럼프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월츠는 ABS 뉴스에 JD 벤스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고 자매 히브리어 채널의 아미차이 스타인은 벤스가 팀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다음 협상 라운드가 내일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 실제로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방송 초반에 언급했듯이 최고 지도자는 그의 아버지가 제거된 직후에 선출된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초반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이란 대표단의 공식 승인이 있든 없든 IRGC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결국에는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베니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이란이 가진 주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적어도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행동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그들이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총으로 위협하든 호르무즈에서 다른 수단을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타바 하메네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이란을 있는 그대로 상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IRGC가 호르무즈와 다른 지역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한마디 더 하자면 항상 그렇듯이 제3자이고 지난 24시간 동안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이란 내 상황에 있어서 관객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베니타, 당연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협상이 성사된다면 유리하게 판세를 기울이고 협상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오웬 알트만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일요일 일찍 전한 최신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우리는 큰 시험에 맞섰습니다. 1년 전쯤 이란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라이징 라이언과 로링 라이언 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원자폭탄을 가졌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중동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낼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들이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